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바로 전에 세그윗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그윗에 올린 이유는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니까 세그윗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세그윗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등장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블록에 의한 문제로 빅블록을 찬성했던 찬성파와 빅블록을 반대하는 그 비트코인 개발자, 그러니까 찬성파는 채굴자 업체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진입니다. 그래서 이 빅블록에 대해서 빅블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블록의 그 비트코인 블록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빅블록이고, 크게 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가야 된다가 이제 반대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가 치열한 다투 끝에 생겨난 결과물이고, 참고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비트코인보다 더 비트코인스러운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몇 가지만 다르고 크게 스펙적인 부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만 다른지, 그리고 미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세그윗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지만은 비트코인 캐시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제 블록 때문입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장부로 기록한 특정 시간 동안에 장부의 집들과 같은 장부집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블록들을 엮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1메가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블록의 하나당 약 2000개의 거래 기록만 기록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블록 하나가 생성하는 기간이 이제 10분이고 10분 동안 2000개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많겠죠. 거래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처럼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현재 블록에 기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블록에 기록을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거래로 인해서 퇴짜를 맞게 되고 세 번째에 승인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게 무슨 결제 시스템이냐,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현재 비트코인은 캐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결제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에서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를 올리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수수료를 많이 내는 거래를 우선 처리하여 사용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체를 빨리 해야 할 때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현재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답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짱구를 굴리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업체들과 채굴하는 업자들이 여기서 이제 좀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포인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그윗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그윗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즉 블록의 크기를 그대로 두고 서명하는 부분만 삭제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세그윗이고요. 여기 UAHF라고 하는 것에 이제 HF는 하드포크인데요. 다 필요 없고 블록 크기를 그냥 늘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채굴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세그윗 EX라고 하는데 이게 2X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그윗 2X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소프트 포크를 해서 업데이트한 사람들끼리만 사용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크게 세그윗과
하드포크가 갈렸으며 이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그 채굴자들을 설득을 하는데요. 우즈안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 채굴계에서 우즈안이 워낙 그 해시레이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워낙 그러한 전체 그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즈안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특히 섣불리 세그윗을 할 수 없었는데 날치기 통과처럼 그 나중에는 하도 반대를 하니까 날치기 통과처럼 세그윗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즈안이 화가 나서 이제 하드포크 쪽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비트코인이 쪼개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생기며 이때 30%가 넘는 금액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로 이제 에어드랍을 하면서 다른 코인이 탄생되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새로 탄생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1MB 블록 사이즈를 없애고 블록의 크기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어의 법칙을 예로 들었는데 무어라는 사람은 이제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시장에 이제 CPU의 성능과 가격은 이제 일정하게 꾸준히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성능은 오르고 가격은 그에 맞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의 법칙을 들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제 화폐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큰 금액의 거래만 하기 때문에 화폐라기보다는 수표 혹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인 금과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바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블록의 크기와 컨펌의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6번의 컨펌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은 실상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캐시 진영 쪽의 얘기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낮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제로 컨펌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즉 여러 번에 걸쳐서 기다리지 않고 낮은 금액이면 바로 그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캐시 쪽은 진정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며 비트코인 캐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는 그 성능이 엄청 향상돼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트코인을 물리치고 진정한 비트코인 자리에 앉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를. 그러나 이제 계속 목표했던 성능이 나오지 못하고 파트너십의 진척도 생각보다 더뎌서 이제 꽤 고전을 하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심지어 사람들이 썩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명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대표적인 세 명인데요. 가짜 사토시인 크레그 라이트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왕창 해대도 꿋꿋이 이제 본인이 나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로저버는 원래 비트코인 광신도였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자마자 환승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만 주구장창 칭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로저버를 비트코인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채굴장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채굴 업체다 보니까 사람들은 큰 손을 이제 우즈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즈안이 그
비트코인 가격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채굴장들끼리의 싸움이다. 즉 치킨런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심지에는 우지한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지한이 사실 인지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쪽은 로열티가 가득한, 충성심이 가득한 홀더들이 적어서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로저버가 바로 이제 가짜 사토시인 크랙 라이트한테 밀려서 캐시 진영 쪽에서도 팽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이제 포지션을 잡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이 찰리리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또 작년 말에 10일에서 20일 사이쯤에 라이트코인을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